경남의 현재 경제 규모나 인구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전국 3위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경남 교육을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남의 경제 규모나 인구에 걸맞는 경남 교육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남 도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경남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걸 제대로 좀 바꿔보자. 최소한 경남의 도시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게 제 열망이었고 또 제가 공부할 때는 경남 교육이 상당히 전국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남 교육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 만들어 보자 하는 열망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첫 번째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중도 보수 이렇게 봤을 때 교육감 후보다 이래서 교육의 가치와 보수에서의 가치는 우리가 믿음, 원칙 또는 신뢰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주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이런 보수 단일화의 행태는 우리 도민들한테 실망과 그다음에 불통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또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감 중도 단일화 후보를 과정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게 하는 좋은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공교육만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런 게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주 시골에 있는 산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도예지에서 진주에서 진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만으로 현재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크게 어필을 됐을 거로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교육은 융합교육입니다. 근데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석사 박사는 자연대학에서 응용 분야를 카이스트에서 응용 분야를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 경상도 올 때는 또 응용 분야를 했기 때문에 공대로 왔어요. 사범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을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큰 기관을 맡아서 책임을 져서 경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크게 아마 도민들이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딱 떼갖고 생각하기는 힘들고요. 저는 우리나라 헌법 31조 1항에 나와 있는 교육기본권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삼성에서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데 인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나중에 지탱해 나갈 평범한 인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보등권 가야 될 이래갖고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에 맞는 우수한 인재는 우수한 애들이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평범한 애들은 그 위치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사회가 보등권 갈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자기 위치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게 단순히 평준화 교육 이 개념보다는 자신의 각자의 위치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이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트를 먼저 내달라.
그러니까 아트 앤 스포츠 데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고, 스포츠를 좀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앤 아트 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공부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학습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저는 아니거든. 요것도 있다고 보죠. 기본적으로 예술을 잘하는 학생들도 경남에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대로, 보통은 보통대로, 또 못하는 애들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체육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 예술과 체육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잘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이라도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좋아하는 체육은 하나는 좀 잘하고 싶다, 또는 내가 잘하는 악기들은 하나는 좀 잘 다루고 싶다 하는 게 누구나의 욕망이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기회가 없어갖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체육 종목을 좀 하나 정도는 좀 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인성교육까지 같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거하고 인성교육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시스템을 아트 앤 스포츠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쉽다, 그런 의미에서 주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근데 미국의 좋은 대학들을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적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체육이나 또는 뭐 이래갖고 예체능 분야에 아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애가 나중에 사회에서 리더로 자라날 수 있을까? 요거는 뭐냐면은, 뭔가 예체능을 잘하면서 리더십을 가진 애가 훨씬 더 사회적 리더로 자라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실질적으로 마산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미 교육감님도 뭐 다녀가셨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 관련된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거도 들었는데요. 저는 만약에 교육청에서 전체 모든 걸 예산을 다 대서 해라, 그러면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한 경험에 의하면 이거를 교육청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여기를 잘 만들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받고, 요것만 가지면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거의 레드 오션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다가 교육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교육청에서 투자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매칭에 교육청 매칭을 같이 넣어가지고 국가의 큰 사업을 따오는 걸 하면, 따오기가 생각보다 예산 확보하기가 훨씬 쉽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굉장히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지역 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 문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순수한 교육청에 관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지금 요즘 널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널봄이나 돌봄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서 그 행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 또 거기에 그 옆에 가면 바로 옆에 창동이 붙어 있더라고요. 문화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요 창동 문화예술인촌도 살고, 요 롯데백화점 이 부분도 살릴 수 있고,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시스템을 교육에서 출발해갖고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나 교육에 관련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맨 처음에 하도 이제 이게 학습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초학력 문제가 1등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등 기초학력이 1등이 아니고요. 학생들 인성이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력 문제도 있고 교권이 문제가 있는데 이 교권을 학생들의 학습권 측면에서 해결해야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권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한 이런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학습권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경남 교육의 재정 건전성이 전국에서 진짜 최하이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과 한 2년, 3년 전만 해도 교육청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히려 쓸 데가 없어갖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많이 이제 안 좋아졌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다 줄었지만은 경남도 똑같이 줄었는데 경남에는 예산 구조가 쓰는 게 굉장히 방만하게 쓰였거든요. 특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외부 직속기관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교의 직접 교육비가 직접 교육에 쓸 수 있는 경비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문제들이 지금 아까 경상남도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정훈 교육감이 해놓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부분들은 더 좋게 개성을 하고 나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다른 교육청에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 경남도민들이 또는 우리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경남도에 있는 교직원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목소리 많이 듣는 게 이게 좋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이 시라 그러는 게 시하고도 있지만요. 일반 시민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진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봉사 부분입니다. 봉사는 애가 만약에 학생이 봉사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이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하는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학생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사람들 위인들이 보면 어릴 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해냈다고는 이런 자신감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는 이런 자신감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애의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에 대한 부분들도 외국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난 2000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서 이 봉사가 소위 말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걸 해가지고 봉사에 대한 부분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 봉사단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봉사활동도 뭐냐면 옛날 그 당시 한 10%도 안 돼요. 부작용 하나를 조그마한 거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전체가 큰 학생들 교육에 인성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과 학부모와 시민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봉사 같은 거는 이거는 교육청하고 시민사회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고교학점제 같은 것들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것들은 너무 정치색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냥 지금 스톱이 돼버리는데 나중에 새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안 하고 있을 때 하는 거하고 한번 스톱이 됐을 때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안 하고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금 부작용이 없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배우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데 학교만 가지고 그
배움의 충족을 다른 걸 다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거든. 고교학점제를 따질 때 이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 학교 선생님만으로 그거 다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뭐냐면은 애는 배우고 싶은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그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 구하기 힘든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은 대기업의 박사급 연구원들도 있고 여기 그다음 연구소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재료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기 연구원도 있고 또 저기 세라믹 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경남은 고교학점제를 하기가 되게 쉬운 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뭐냐면은 경계를 없애는 이런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할 때 이럴 때는 뭐냐면 실업계 자체에서 자기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 아주 일부분은 또 대학에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거 고대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 교육청과의 경계가 너무 높아져 있는 그것도 인위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되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교육에서 보면 굉장히 해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면 또 이런 해난이 있고 이런 교육은 이런 해난이 있고 이런 교육은 이런 해난이 있고 이러는데 일단은 지역별로 하는 해난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학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학력에 대한 거는 세 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잘하는 애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보통 평범한 애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보듬고 갈 조금 부족한 애들에 관한 거 이렇게 되는데 위에 잘하는 애들을 할 때는 지금 여기가 제일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한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는 십자형 특목고 벨트를 만들려고 해요. 십자형 특목고 벨트인데 여기는 예를 들면 경남과학고등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는 왜 그런 게 필요하느냐 하면은 영재고등학교가 지금 전국에 8개가 있는데요. 경남이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가 세 번째나 된다고 그러는데 영재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 수 없는 능력이 안 돼서 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경남과학고하고 같이 생긴 과고들이 경남과학교보다 못한 과고들이 전부 영재고등학교 다 전환이 됐거든. 경남과고를 영재고로 전환을 시키면 경남의 과학고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게 경남과고 영재고 되어 있고 창원에 과고가 있고 김해 양산에 지금 과고가 없잖아요. 김해 양산에서 과고를 만드는 거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어라든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원하는 데는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제하고 거창을 연결하는 이런 거 하면 남북으로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고 이러면 십자형이 되거든요. 십자형 특목고 벨트를 만들겠다. 동서로는 좀 두텁게 남북으로는 좀 약하게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도 좀 교육이 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들 중에서 되게 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더 많습니다. 잘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어떤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이 학교는 이 요소가 잘하고 있고 이 학교는 요 요소가 잘하고 이 학교는 요 요소가 잘하고 있으면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경남에 있는 잘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 요소들을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원하는 학교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벤치마킹 우리는 이 요소를 도입을 하겠다. 우리는 이런 요소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소를 도입해가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책임도 지는 이 행태는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또 자발적으로 서로 간에 자신의 능력을 교육 능력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들을 상력을 정진시키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IB라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카로레아 교육인데 지금 교육청 단위로는 제일 잘하는 데 대구고 학교 단위로 굉장히 유명한 데는 제주의 표성고등학교인데요. 여기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같은 데 가면 아파트 값이 옛날에 강남처럼 올라갑니다. 사람들도 몰려오고 제주의 표성고등학교는 소멸지역이었는데 다시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경남에도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겠다. 또 하나의 경남 교육의 나중에 특징은 IB 교육이 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IB 교육을 하고 싶어 애들 잘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IB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경남형 IB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IB를 교육을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요소만 전체는 다 아니고 몇 가지 요소만 가져와갖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애들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능력이 그 정도 안 되니까 하고 싶어.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남형 IB 교육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런 학교들이 다시 진짜 IB 교육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기반들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보듬고 가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교육청들이 경남교육청을 보면 전국 교육청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배움이 느린 아이라고 있습니다. IQ가 한 71에서 84 정도 되는 이 학생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생각보다 없어요. 요 보고서 같은 게 제대로 되면 요걸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 치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대안학교 이렇게 있고 그다음 경상남도에 오면 아직 대안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대안초등학교 학급이 그런 거를 치료할 한 학급 단위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겨우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전혀 없다. 그다음에 당연히 요런 거죠. 왜 이런 애들이 생겨나고 많아지는지 점차로 많아지는 대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상담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진단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 지금 시험을 아예 안 칩니다. 안 치면 이제 우리가 교육 철학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내주는 거. 그 다음에가 뭐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앞에 두 개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고 뒤에는 나중에 사회적 리더가 됐을 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세 개가 같이 가면 더 좋고요. 근데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걸 이런 인재를 길러낸다 이렇게 봤을 때요. 사회에 적응한다 이 개념은요.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떨 때는 경쟁도 하고 어떨 때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능력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초등학교는 그게 아예 안 하고 있거든. 시험을 아예 안 칩니다. 조금만 만약에 이제 애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면 그게 그냥 법률적으로 비하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냥 친구과의 싸움인데 학교 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중에 잘못하면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 부모가 그냥 사생결단을 해버리거든. 자기 애 저거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즘은 그거보다는 아예 경쟁을 안 시켜요. 초등학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에 적응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대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가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갈등 극복 능력, 경쟁에 대한 내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버려요. 중학교 때 절벽을 팍 만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율학교 오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에 와서 처음으로 경쟁을 접하게 되는 거고 되면 어떻게 되냐. 정신적으로 얘가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냐면은 정신적인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와서 이게 이때 경쟁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한테는 충격으로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걸 못 이겨가지고 어떤 애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교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학 입시 경쟁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아니거든요. 대학 입시 경쟁 때문에 일어나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런 진단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걸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갔다가 절벽 만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뭐냐면은 가슴이 굉장히 안 좋는데 얘는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에 대한 처방을 계속 내놓으니까 이게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교육을 계속 거기만 그렇게 하고 심화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의 단계에서 봤을 때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필요하고 어떤 저런 거를 기본적인 걸 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부족해요. 다행히 이제 경남교육에서 보면 공유학교 그러다 이제 공동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이제 친구 사이에 조그만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조금 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정책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나름대로 여기에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게 해갖고 이렇게 가는 애들은 이 작은 학교의 단점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는 합치게 되면 거기에서 더 장점들을 살려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자기 절제, 인내,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쟁 같은 거는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체육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는 뭐냐 시험 칠 때 체력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누가 몇 초 달렸고 뭐 어떻게 하고 100m를 뭐 어떻게 달렸고 몇 미터를 넓이뛰기 얼마를 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학력검진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맞춤형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요 정보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이 정도만 알게 되는 건강검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건강검진 자체도 못하겠다.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언론 같은 데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건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결국 잘 돼야 되거든. 나중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인내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 관계 친구끼리 티각태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갈등 관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 나가야 나중에 가가지고 오히려 이 애가 더 사회에 더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거든.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경남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경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인데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는 비수도권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작년에 인구의 순유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순유입뿐만 아니고 뭐냐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남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이 굉장히 조성이 된다. 이렇게 하면 출생률도 올라갈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경남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인재를 양성하고 경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을 위해서 경남을 떠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경남을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경남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경남 지역 공동체 전체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교육청하고 지자체와의 경계가 굉장히 너무 경계가 교육청과 지자체의 경계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서로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가는데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예산 공동으로 마련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남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 이런 게 또 이런 경계를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이 진짜 인재를 활용하는데 인재를 육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반드시 경남 교육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경남 교육은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우리가 발상을 전환을 하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거든요. 경남 교육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만들겠다는 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